KBS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새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바로 현장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치부 박민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8개 부처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처가 그 대상입니까? 네, 경제부처에서는 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됩니다. 예. 경제부총리엔 지금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관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산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관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에선 일단 국방부 장관 후보자만 발표될 예정인데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합참차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서울대 교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현숙 숭실대 교수 등이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윤 당선인은 이 기자회견장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면서 이번 인선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8개 부처인데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선에는 포함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요, 인수위 내부에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7일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기간 중에는 이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이 엄중한 점을 고려해서 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야당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차분하게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새 정부 조각 작업은 이제 현 정부 조직 틀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틀은 현 정부 조직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추진이 될 것인데 네. 오늘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되면 나머지 인선은 언제쯤 발표됩니까? 네, 지금 정부 조직법상으로 이제 인선이 남은 부처는 10곳이거든요. 예.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10개인데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제 오는 15일까지는 내각 인선을 가급적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검증 작업이 이제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인선이 내각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당초 윤 당선인 측이 내각 인선을 2번에 걸쳐서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인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될 텐데 대통령실 인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내각 인선에 비해서는 좀 속도가 더딘 상태입니다. 예. 실제 오늘 인선 발표 명단에도 이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은 발표되지 않거든요. 윤 당선인 측은 이 정부가 꾸려지는 게 우선이라면서 내각 인선이 정해져야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조직 개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이와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실 인선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른바 3실 12수석 체제인 현행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축소하고 또 기능 조정을 어떻게 할지 이게 결정이 돼야 인선 작업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예. 일단 오늘 잠시 후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자회견이 시작하는 대로 현장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되면 이후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현재 앞서 지난 3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도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죠. 예. 그 뒤에 이제 지난 7일에 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제 발표가 될 8개 장관 후보자들 이들 인사청문 요청안도 이르면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중에 이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통일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이거 앞에가 어디 갔어? 왜 여기서부터? 자, 장관 후보자들께서도 그러시면 돼요. 자, 제가 예. 아니, 이용 의원 잠깐 와보시죠. 예? 자, 이용 의원 잠깐 오시나요? 이게 왜 앞에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예, 지금 서울 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입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지금 단상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장관 후보자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보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저 지명사유 저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과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후보자님 그리고 오늘 발표될 8분의 장관 후보자들께서 모두 입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아니 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출력이 아직 예.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관 후보자들과 같이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발표 자체는 살짝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내각 인선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입니다.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호 후보자님 인사 드리시죠. 다음은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이종섭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제40기로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입니다. 특히 합참의 한미연합방위 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에도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입니다.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에 있던 19세기 말 대한제국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 역사적 의미를 발굴해서 재조명하고 공사관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여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언론과의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 관광의 발전과 아울러 K컬처 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와 문화 수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로 37년간 암 수술과 의료 행정에 몸담았습니다. 2020년 초 대구 코로나 창궐 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은 분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를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 행정의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인사 주시고.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상공부를 시작으로 15년간 행정관료로서 통상과 산업정책을 두루 다뤘으며 학계에 진출한 이후 기술혁신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첨단 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창양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 왔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인
이종호 후보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팻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국내에서 연구를 해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제형 R&D로의 개편은 물론이고 역동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인사드리시죠.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인선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1차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번 내각 인선과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당선인님, KBS 강병수 기자입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들 인선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궁금하고요. 먼저 이렇게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먼저 발표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분도 하여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야당 동의 없이 죄송합니다. 미디어편 김규태 기자입니다. 야당 동의 없이 장관 임명한 것을 세어보면은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많았던 31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의 7대 검증 기준을 들고 나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를 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내로남불 발목 잡기라는 그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장관 인선 당시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에게 윤 당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실 만한 입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의 그 인선과 검증의 기준은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오늘 먼저 지금 저희가 질문을 받기 전에 오늘 후보자들께서 그 한꺼번에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 전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모두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계속해서 정치부 박민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각 인선 정리해 볼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재부 1차관을 역임을 했고 국무조정실장과 현재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고요. 다음 파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경북대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입니다. 네, 다음 파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과 육군 제7분단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네, 다음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예.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이고 그리고 현재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이 산자부 산업정책과장과 금융위 신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요. 현재는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병원 이사와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경북대병원 38대 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요.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비서관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요. 삼선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를 지냈고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정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예, 이렇게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KBS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